정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크호스의 다크는 보통 어두운, 검은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로서 다크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숨겨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는 다크나이트, 배트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크의 의미가 어쩌면 숨겨진,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그렇게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것은 19세기 작가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책에서 나왔습니다. 디즈레일리는 더 영 듀크, 젊은 공작이라는 책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경마에서 돈을 걸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크한, 다시 말해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우승하는 바람에 주인공이 큰 돈을 잃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문구가 빠르게 유행을 타면서 다크호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크호스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뜻밖의 승자, 어디선가 알려지지 않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크호스라고 부릅니다. 책의 서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테일러리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테일러리즘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노동 관리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은 분업이라는 작업 방법을 가져온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테일러리즘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어떤 거였냐면은 싼 노동자를 비싼 기계에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리즘과 분업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바로 1936년 모던 타임스입니다. 기업, 교육까지 표준화되니까 이제 인생도 표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적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이 카피라이터였습니다. 독특했던 거죠. 90년대 중반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 제 친구들은 대부분 정치가, 대통령, 사업가, 회사원 뭐 이런 식의 독특했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죠. 그 친구는 장군이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꿈을 보던 또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카피라이터가 무슨 꿈이야? 이 말은 이미 교육이 표준화되어서 그들이 나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 표준화되면서 인생이 표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행복이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 혹은 전문 직장을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던 거죠. 혹시 이 생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프로스 아이 혹은 아웃사이더 혹은 무모함,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아 왔던 것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기억하십니까? 괴물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방인이 오게 되면 혹시 침대보다 몸이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몸이 짧으면 다리를 억지로 늘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모든 과정들도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규격을 맞춰놓고 거기에 우리를 억지로 맞추는 그런 인생을 보통 사람들은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거나 전문 직종을 가면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영역을, 그런 생각을 벗어난 사람들을 다크호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크호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크호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의 미시적 동기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끌려가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드라이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열망이 무엇인지, 나의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에서充足감을 얻고 싶으면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으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아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나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라라고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크호스의 마지막 원칙으로 목적지를 무시하라 라고 권합니다. 다크호스의 가장 기본은 인간의 개개인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나와 네가 다른 것처럼 모두 사람들은 개개인성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도 다양하고 선택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해진 그런 목적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스포츠카, 좋은 집,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목적지, 남들이 쉽게 좋다고 하는 목적지보다 너 자신의, 너를 위한 목적지를 찾으라 라는 내용으로 다크호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처음에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과연 이 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같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기대를 여기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만약에 이 책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급을 했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경영 경제 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아닌 당신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당신도 당신의 개개인성을 찾고 당신의 꿈과 열망을 찾으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크호스라는 말은 알겠지만 그 다크호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9년 현재 올해 제가 만났던 책 중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도 아마도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A-스텝북 세 번째 이야기 다크호스로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거나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또 좋은 책으로,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